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의과대학 입시 컨설팅 7번째 시간으로 이번째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사고나 아니면은 특목고라든가 아니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보다는 교과 성적이 대부분 1.4 이내의 성적대로 보여지는 일반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커다란 단점은 뭐냐면 모든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일수록 대도시 집단이 아니라 중소형 집단에 갈수록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어려운 점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결국 내신 성적 1.4 이내로 확보하는 것도 무지 어려운 일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전년도에는 이제 인제대학교에서 인제대 의회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적용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균형 전형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리가 의대를 합격하고자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평가 요소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핵심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두 가지 요소는 필수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하고 하면 그 안에 5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어떠냐. 다시 말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부 100%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100%가 아니죠. 학생부 100%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80에 출결 20%가 반영이 되어지는 경우가 학생부 100%고, 또 어떤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100%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 100% 안에 들어가면 학생부 교과 80에 출결 20%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함과 불리할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학년별 반영 비율. 대부분의 학교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전학년 100% 반영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1학년 때의 반영 비율이 30%,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비율이 조금 더 40% 비율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전학년을 동일하게 100%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 반영 교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를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국영수, 사과 전체를 다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국영수, 과에다가 한국사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 본 교과목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반영 비율과 실질 반영 비율. 그래서 학생부 교과 100%를 하더라도 그거를 만약에 1000점 만점 중에서 기본 점수를 예를 들어서 960점을 두고 그 다음에 40점 정도가 실질 반영 비율이냐, 아니면 1000점 중에서 기본 점수가 700점이고 실질 반영 비율이 300점이냐에 따라서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차이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다섯 번째는 특히 재수생인 경우에는 교과 반영 기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경우들은 모든 학교에서 3학년 1학기까지를 다 반영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3학년 2학기까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3학년 2학기의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달라질 게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기본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면접이 핵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학교는 모든 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데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가 위에 있는 학교고 4개 영역 중에 3개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아래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4개 등급 합이 5이거나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3이거나 3개 등급 합이 4이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은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부 학교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순천향대 일반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6, 그리고 2과목 평균,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이거나 제주대 4개 영역 등급 합이 8, 또는 계명대처럼 3개 영역 등급 합이 3인데 한 과목을 반영하는 이런 학교들은 비교적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다. 그러면 나에게 유리하구나. 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의 현상을 생각을 해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도 높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도 높고, 그리고 실질 경쟁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결국 학생들 간에, 합격생들 간에 내신의 편차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의 평균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꼭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실질 경쟁률이 높아지며 합격생들 간의 학생부 평균 등급컷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수능 최저의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능 최저를 미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학교들의 원서를 써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원서 지원은 너무 복잡해요. 원서 지원 자체가. 왜냐하면 내신 성적의 강점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에 충족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는 8월이나 9월에 원서를 쓰지만 실제 수능은 11월에 시험을 보죠. 그러면 8월이나 9월에 봤었을 때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능을 보면 수능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저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학생부 교과, 수능 최저, 의대 이렇게만 원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같이 넘나들면서 쓸 수도 있죠. 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과대학은 다 대부분 지방에 있는 지방 공립대들이거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다 보니까 의과대학에서도 조금 더 수준 높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려면 학생부 종합전형,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미반영 쪽으로 가야만 의과대학의 레벨이 향상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쓰시면서 비교과 활동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게 되고, 또 학생부 교과로서 수능이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충족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충족 조건으로 쓰시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미적용 대학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의대를 쓰면서 치대나 아니면 일반 대학의 자연공과대학의 원서를 쓰는 방법, 또는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의 원서를 나누어 원서를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서 지원 6개를 모두 다 학생부 교과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사실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이거보다 넘치면 학생부 교과의 원서를 쓰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고, 또 이거보다 좀 부족하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를 쓰게 되면서 치대나 자연공과대학의 원서를 교차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의대만 6개를 쓰는 학생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못하게 되어지면 치대나 아니면 일반 공과대학에 안성 지원을 하거나 이런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과대학을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교과나 수능 최저에 대한 판단 가능성이 아주 어려워요. 어느 대학교에 어떻게 원서를 쓸지가 사실상 되게 어렵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거나 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에 대한 거,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끝없이 대학이 높아지게 되고, 또 반대로 위험수를 자꾸 따지다 보면은 대학이 계속 낮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적정 지점의 대학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사실상 되게 어려운 경우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정말 냉철한, 명확한, 실증적인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향후 진행이 되어질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에 대한 대비라든가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면접고사의 중요성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고사가 매우 중요해요. 면접고사가 매우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가 순천향대, 인하대, 가천대,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 전북, 조선, 동국대, 경주, 영남대, 경상대, 카톨릭, 관동대가 수능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미래, 인제대, 계명대, 영남대, 고신대, 제주대, 을지대, 대구 카톨릭대인데, 을지대,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이번에 전형이 바뀌거나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되어져서 면접은 보기는 보지만 언제 볼지 일정이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고, 건양대학교가 면접을 보는 학교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보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합격 가능성이 낮고 경쟁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과대학은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면접을 보는 학교일수록 경쟁률이 낮아요. 면접을 안 보는 학교의 경쟁률이 높아요. 특히 면접을 보는 학교의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이유는 뭐냐면, 건양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거죠. 그러면 면접을 수능 전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부담이 있을까? 수능 최저에 커다란 부담이 있죠. 수능을 보는 거는 11월인데 면접이 10월 달에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 전에 면접 준비해야 되지, 대학 가서 면접고사 봐야 되지, 면접고사 보고 나면 다시 수능 공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 면접을 보는 걸 상대적으로 상당히 기피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보다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고, 또 그런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미충족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컷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에 대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가 훨씬 더 용이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당연히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면접 전형에 원서를 못 쓰게 되고, 면접이 없는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되고, 면접 전형이라 하더라도 건영대처럼 수능 이후에 면접 전형을 쓰게 되고,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또 충족을 못한다 그러면 불합격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교과 성적 이상을 확보하고 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을수록 결과적으로 면접 전형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면접을 수능 전에 보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면접의 반영 비율은 대부분 10%, 20%, 30%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면접의 비중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고신대학교, 계명대학교가 면접을 10% 반영하고 있고, 을지대학교는 5% 정도 반영합니다. 대구 카톨릭대, 인제대, 건양대, 고려대가 20%, 제주, 영남, 연세대, 미래가 30%를 반영을 하는데, 면접은 사실은 5%다, 30%다. 퍼센테이지가 꼭 높다고 해서 중요성이 크고 비중이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면접은 몇 퍼센트가 되든 간에 관계없이 1차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러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보다는 면접 시간이 적고 비중도 적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을 소홀히 볼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1단계 통과되고 난 이후에 면접을 진행해야 되고 수능 제도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과대학의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그때 진행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분 그룹으로 진행이 될 수는 없고 대부분 다 개별 수업을 통해서 면접이 진행이 되어도록 할 겁니다. 면접의 학교의 유형의 차이가 있는데 MMI 면접을 진행하는 거예요. MMI 면접은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하는데 사실 면접의 부담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의대 면접은 첫 번째는 지성 면접이라고 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이 있는데 이 지성 면접은 수시 전형에서는 진행하지 않아요. 지성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의전원 같은 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성 면접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라 해서 해외에서 국내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을 물어보게 되고 국내 수시 전형에서 의과대학에서는 지성 면접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이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구술 면접을 진행하거나 또는 간단하게 제출서를 통해서 인적성을 판단하거나 세 번째는 MMI 면접이라고 해서 2개, 3개, 4개의 방에서 각기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10분 정도씩 평가하는 면접인데 다중미니 면접을 보는 학교가 건양대, 계명대, 고신대고 다중미니 면접을 본다 그러면 대부분 면접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접을 본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면접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양대학교는 20%를 면접 비중이고요. 계명대학교는 10%, 고신대학교는 10%이지만 그러니까 전체 비중이 10%라고 하더라도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MMI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가장 큰 특징은 면접 시간을 길게 둔다는 얘기죠. 면접 시간을 길게 둔다는 얘기는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과 관계가 없이 결국 면접이 당락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를 전형을 구분하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학생부 교과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100% 학생부 교과로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학생부 교과 성적에다가 비교과의 우수성이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있다. 여기 비교과라고 하면 학생부에 있는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적합성이라든가 세부 능력 특기사항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러면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그쵸? 면접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의 면접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인데 면접이고 면접이 수능 전에 보는 면접이라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면접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학생부에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지원 학과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교과의 우수성이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합격생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의 평균 점수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 플러스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학생부의 교과 성적 외에 다른 요소들이 평가의 요소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생부 교과에다가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있다면 학생부 교과 중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원서 지원을 하면 더 유리하고 또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가 지방의 국립대나 지방의 의과대학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더 위쪽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의 원서 지원이 폭넓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만 열심히 하면 대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눈에 말씀을 드렸어요. 비교과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로 내신 성적은 1.08이야. 그런데 수능 최저 충족이 불확실해 라고 하면 사실상 의과대학의 지원이 다 안 돼요. 그렇죠? 다 안 되고 그럼 이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교과 전형을 원서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부 100% 교과 전형을 진행하는 학교가 사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항 쭉 있지만 대표적인 학교가 한양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서울대가 연대나 고대가 교과 반영비를 두는 경우들, 연세대학교 면접 경우에서 연세대학교 면접형에서 교과 40%를 반영하긴 하지만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은 아니거든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을 두는 학교의 최상위 학교는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정도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은 1.08로 내신 성적은 아주 우수하지만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한양대, 중대, 이화여대 쪽에다가 원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있다.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불확실하다. 라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거는 서울대, 연대, 고대나 아니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등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겠죠. 물론 의대의 원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답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을 갖추면서 수능 체제를 충족했었을 때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과연 학생부 교과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에다가 내가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수상 경력을 포함하여 있으며 수능 체제 충족이 가능하다. 그럼 결국 의대의 지원폭이 넓어지고 합격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성적은 좋은데 나는 수능 체제가 안 된다. 그럼 대학이 확 떨어지면서 의과대학 지원은 불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는 안 되지만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의 우수성은 인정이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반 공과대학의 원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내신 성적과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이 아주 우수하다고 한다면 의과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 미반영의 대학들의 원서를 쓰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간략히 정리하면 결국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가장 유리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내가 대학을 가는데 가장 유리한 건 뭐다?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야, 내신 성적이 1점대 초반이야. 그러면 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 교과 수능 체제로 의대를 가는 거야. 근데 학생부 교과가 뭐로 나눠져 있다? 둘로 나눠져 있다 했어요. 두 가지가 뭐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와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유리하다. 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유리하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대부분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지원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실제 거기에 지원 학생들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합격생들 사이에서 내신 편차폭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대신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면 수능 최저학력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결국 의학적인 인적성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에서 내가 의사로서의 또는 의학적 직업으로서의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학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부의 비교과의 활동의 기재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는 학생부 평균 등급을 봐요.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은 얼마냐? 1.05.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 1.05라고 했고 조선대학교는 1.70 이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어느 대학교의 합격선이 1.70이다, 1.05다 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예요. 하지만 이 자체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에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 평균 설정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50%를 들 수도 있고 60%를 들 수도 있고 70%, 80%를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평균 점수를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게 평균이 1.5인지 1.4인지 어떻게 알아? 본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발표한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대학에서 이러한 자료를 발표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거겠죠. 우리 의과대학의 원서를 지원해서 붙은 아이의 성적들이 이 정도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이 정도를 생각해서 원서를 쓰라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신대학교를 봤더니 1.40이야. 나는 그럼 1.35야. 원서 쓰면 붙겠지? 라고 해서 원서를 썼는데 떨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왜? 합격생 평균은 1.40이라고 했는데 나는 1.35인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대에서 이 평균 점수는 1.40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학생 후의 평균 성적은 그냥 참고 사료로 생각하셔야 돼요. 참고 자료. 이 정도 생각이 된다고 하거나 라는 참고 사료로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전적으로 너무 신뢰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시고 분석하실 점은 이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첫 번째는 노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어요.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진 거는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고, 노란색으로 된 학교들은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예요. 자, 가만히 보시면 학생부 내신 등급이 1.3 이내에 많이 몰려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여기 보는 거 순천향대, 가천대, 인제대, 동국대, 가톨릭, 관동, 부산, 충남, 인하, 충북, 전남, 전북대까지 이 학교들이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이 내신이 대부분 1.3 정도 이내에 대부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이 되어져 있는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죠.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1.4 이내에 밖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훨씬 더 대학 들어가기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에 면접에 실시하는 학교에 원서를 쓰려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 첫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 두 번째는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 학생부 기재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되어지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훨씬 더 유리하죠. 조선대학교는 1.70 이내의 평균 성적을 보여줬지만 전년도에는 면접을 실시했어요. 하지만 2021학년도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전년도 성적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인제대학교는 전년도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은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면접이 반영이 되는 학교에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내 성적이 만약에 1.4에서 1.7 정도의 교과 성적이라 하더라도 의과대학에 도전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내가 학생부 교과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에서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비교과 활동이나 아니면 우수성이 별로 없어. 상도 별로 없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세부능력 특기상, 진로희망상 등등등의 모든 내용들이 내가 의학으로서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요소도 없고 학교의 진학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와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가 1.05에서 1.30대에 이런 학교들의 원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국은 면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면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19로 등등등 위해서 입시가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3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4월 초에 개학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에 더욱더 집중하고 몰입하셔야 되고,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학사 일정이 늦춰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패턴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 계획되었던 6월 모의고사 수능 날짜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수능이 뭐 2주가 연기되지 않을까? 아니면 6월 모의고사가 7월에 보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정해져 있는 학사 일정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하셔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는 얘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접을 본다는 거는 면접을 뭐로 봅니까? 결국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의학적인 전공적합성이라든가 인적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비교과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과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비교과가 되어야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면접을 보지 않는 면접 미실시 대학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 성적이 1.08이고 어떤 아이의 성적이 1.12라고 해서 1.12보다 1.08이 무조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진학률이라든가 아니면 전문대 진학률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 학업적 여건들이 같이 고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라 하더라도 비교과의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학생부 교과이면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비교과의 중요성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는 뭐 내신밖에 안 좋아, 내신 좋고 수능 좋으니까 그냥 의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신과 수능만으로 의대는 못 간다. 결국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면 반드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의 원서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첫 번째 학생부 비교과 관리가 됐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확실해야 돼. 언제쯤 확실해야 돼? 적어도 5월, 6월 정도까지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8월, 9월에 원서를 쓸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쟁률의 분포입니다. 경쟁률의 분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점도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게 뭐에 해당되냐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 하얀색으로 표시되어진 학교가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예요. 지금 보면 경쟁률이 35대1, 30대1, 25, 20, 15, 경쟁률이 가장 낮은 거는 5대1 이내에 있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인데, 고려대학교가 면접을 실시함에도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학교 추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면접이 가장 낮은 거는 가천대학교, 을지대, 이런 학교들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을지대는 올해부터는 면접이 들어갑니다.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겠죠. 자, 전북대학교도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니까 경쟁률이 높아요. 면접을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학교들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이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학교들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볼 거는 뭐냐면 아까도 첫 번째,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와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 위에서 보였었던 것처럼 학생부 평균 성적을 고려했었을 때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면접을 미실시하는 대학들보다 합격생의 평균 내신 성적이 낮다는 점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거는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실시하지 않는 학교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천대, 을지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5대1 이내 정도의 경쟁률로 매우 높습니다. 전북대도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부산대, 인하대, 충북대, 영남대는 25대1 이내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 건양대가 있는데 건양대만 유일하게 30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건양대가 면접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매우 높은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건양대의 면접 일자가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이거죠. 학생들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선호하게 돼 있어요. 왜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선호하냐?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을 기피해요.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과대학을 다 6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도 쓰게 되고 학생부 종합도 쓰게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서울대, 연고대나 서성원 같은 일반 자연공과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럼 다른 대학들이 대부분 면접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일자가 겹치다 보면 결국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를 몇 개 정도를 선호해서 원서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쟁률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다. 경쟁률이 낮아진다. 경쟁률이 낮아진다. 합격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 점을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교과 면접 후를 보는 학교들은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져요.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이거나 아니면 건양대처럼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고, 경쟁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토끼가 어렵겠죠. 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경쟁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도 높겠죠. 다른 애들 면접 준비하고 그럴 때 얘네들은 꾸준하게 그냥 수능 준비만 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의 원서를 쓸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 대학에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학생부의 비교과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체제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지역별로 경쟁률을 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대학들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자, 서울 쪽에 보시면 서울 경기 쪽에 가천대 인하대 고려대가 있고, 그 다음에 충청 쪽에 을지 건양 충남 순천향대, 전남 전북 지역에 전북대 조선대 전남대가 있고, 그 다음에 경남 지역에는 부산대 경상대 인제대 고신대가 있어요. 경북 지역에서는 영남대학교, 대구 가톨릭대, 동국대 경주, 그 다음에 계명대가 있고, 강원 지역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와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보실 때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게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예요.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 조선대학교가 경쟁률이 좀 낮죠. 전북대보다. 전북대는 면접을 실시한다 안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요. 건양대학교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제일 높네요. 높은 이유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고려대학교가 면접을 실시하면서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두 개 대학들 중에서 연세대학교 미래가 면접을 보기 때문에 가톨릭 관동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낮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대학들이 사실상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찍을 때 경북이나 경남 쪽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대학에서 한두 개 정도를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두 개 정도를 원서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한두 개 정도를 원서를 쓰지 한 지역에서 모두 다 6개를 원서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역인데 일부러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다 원서를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 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의과대학이나 자연공과대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원서 지원이 두세 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 또는 여기 나와 있는 4개가 서로 경쟁 구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별로 경쟁률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면접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합격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러면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불안하죠. 학생부 교과의 수능 성적을 100% 맞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넘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가게 되고, 요거보다 좀 불안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자연공과대학의 원서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례를 보시면 이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15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줘요. 내신 성적은 나쁘지 않아요. 1.15 정도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커다란 관건은 뭐다?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관건은 면접을 볼 수 있느냐, 학생부 비교과의 우수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는 연세대학교 원주 교과 면접에 붙었어요. 그리고 카톨릭 관동대학교 교과 전형에 붙었어요. 떨어진 학교는 중앙대학교 다빈치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은 1.15지만 수능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진 생명의과학 동아리를 설립하여 동아리 회장을 했고, 교내 과학영재 캠프 활동을 했으며, 수학 교내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고, 영어 교내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는 등 교내의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써서 연세대학교 원조 교과 면접 전형의 전년도 방식이 학생부 교과 60에다가 비교과 40,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 카톨릭 관동대학교 교과 100% 전형에는 붙은 거죠. 그런데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 수능 체제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수능 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높지 않죠. 이 두 개의 대학에서는 떨어진 거죠. 결국은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나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은 있지만 학생이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 낮고 그 다음에 활동의 우수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대학으로는 못 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충족이 된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우수한 학생이다. 비교과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 이런 학생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 다빈치 또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처럼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 학교나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카톨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전형들은 학종 전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연세대 원주와 카톨릭 감동대에 합격했었은 사례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라고 해서 내신 성적과 수능만으로 대학 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비교과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이 1.28이에요.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요. 1.28 정도 되어지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은 대부분 1.3 이내 정도의 성적을 가져야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28의 내신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최종적으로 이 학생은 카톨릭 감동대학교 학생부 교과 100% 여기에 서서 붙었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붙었고 고려대학교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불합격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능 성적 교과 학생부 교과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일반 자연공과대학의 원서를 쓴 경우였어요. 그래서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 지원은 매우 복잡하다. 왜? 학생부 교과를 쓰면서 그 안에서도 면접을 보는 학교,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거나 수능 체제를 충족하거나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 학교를 쓰거나 아니면 의대를 쓰거나 치대를 쓰거나 자연공과대학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원서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원서 지원의 맥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될 수 있다. 넌 열심히 할 수 있어. 붙을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냉정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지 자꾸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다니고 있는 학원의 선생님, 과외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대부분 가르치시는 분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서준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고 그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올해 대학 입시 실패한 학생들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아시죠? 왜냐하면 이런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력 지표의 유효 기간은 2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내 내신 성적 1.15를 다 인정받을 수 있어. 근데 졸업한 지가 2년이 됐어.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학력을. 그리고 1.15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같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재수생들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수시 지원을 할 때 불리하냐라고 하면 불리하지 않아요. 하지만 꼭 불리하지 않냐라고 하지 않으면 불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고등학교 똑같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1.15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있다면 당연히 대학에서는 졸업 예정자를 뽑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죠. 하지만 수능은 다르죠. 나이와 관계가 없이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을 보고 똑같이 같은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객관적인 성적을 입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졸업연도에 관계가 없지만 학생부라고 하는 거는 학생의 졸업연도의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원 자격에서 졸업연도에 대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졸업한 지가 좀 오래되면 될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의 원서 지원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08이에요. 의대 지원이 어려워요. 의대 지원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1.08로 내신 성적은 아주 우수하지만 수능 최저가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되게 많죠.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은 너무 좋아. 그런데 수능 체제에 충족 가능성이 없어. 그렇다 해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미반영 대학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대학도 높아지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인하대 이런 대학이니까 대학들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유형도 일반계 고등학교하고는 약간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지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높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 교내 활동,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출결 봉사나 진로 희망, 세부 능력 특기사항, 독서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다양한 이런 학생부의 기재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가 입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2024학년도에 수능에서 정시의 비중을 40%를 늘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고교 간의 서로를 완화한다. 그 다음에 자사고나 등록고를 폐지한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되게 유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의 기재 항목을 줄이거나 학생부를 간소화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학생부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런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들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대학별로 어느 정도의 합격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학별 평가 자료를 블로그에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고 우리가 유튜브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할 때 실제 어떤 준비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성적되면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유튜브를 떠나서 블로그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